회에서 만나니까 예. 참 새삼스럽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잘 하셔서 우리나라 경제를 다시 반석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최저임금이 있잖아요. 2018년도. 시간당 7,530원 결정됐고, 현재 지금 올해 기준을 보면은 1,060원 올랐잖아요. 이게 지금 영세 업체들, 자영업체들 또, 소상공인들 또 중소기업인들 참 굉장히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더해가지고 우리 부총리께서 또 그 재정 지원을 하겠다. 뭐 3조 이상 하셔가지고 좀 혼란스럽거든요. 이 최저임금 이렇게 올려놓고 어려우니까 또 세금으로 또 이게 지원하겠다. 이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아마 기존에 그 일하고 있던 많은 그 근로자들 해고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채용되기도 어렵고 한번 대책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또 정부에서도 또 많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좋은 말씀 주신 거로 이해합니다. 의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일요일에 이제 정부가 최저임금에 대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토요일 밤늦게 최저임금이 16.4%가 인상돼서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영세 소상공인이나 이제 중소기업인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최저임금대에 있는 많은 근로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만, 같은 영세 소상이나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대책으로 이제 일요일 경제장관 회의를 했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원의 큰 방향은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영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이 부담을 좀 최소화 좀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의 감소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게 두 번째 방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초과 공급에 따른 수요는 부족하고 이런 게 많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내수를 진작하고 이것이 결국은 잠재 성장력을 확충할 때까지 해보자는 그 세 가지 취지에서 이제 지원 방향을 했습니다. 지원 내용은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직접 지원이 있고요. 저희는 지금 한 3조 원 조금 내외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만 TF에서 좀 본격적인 작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카드 수수료를 포함해서 이제 간접지 한 1조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주신 것처럼 저희도 이 TF에서 이제 이 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좀 감안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또 검토할 것도 많고, 또 이것이 예산 지원으로 하는 것에 대한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의 참여, 개입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재정으로 예산 말고 혹시 세조라는 뭐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이제 이 TF가 가동을 해서 앞으로 8월 말 정도까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고 촘촘하게 대책안을 좀 디벨롭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이 전달 체계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없던 체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고용부 등과 협의를 해가지고 충실한 안을 만들어서 좀 걱정하시는 것들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걱정은 이 정부가 굉장히 시장 개입을 많이 하고 또 재정 정책을 통해 가지고 재정 수단들을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재정 부담을 많이 줄 것 같거든요. 우리 부총리께서도 쭉 이제 기재부에서 근무하시면서 방만한 재정 운영의 결과가 뭘 초래한다는 건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이번에 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아마 정부 차원에서 이런 보완 대책을 마련한 것은 저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선례가 되면은 다음 정부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또 이 설사 지원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또 안심할 수 있는 재정 운영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잘 설명을 해 주십사는 말씀드리고, 그렇지 못하면 좀 부총리의 어떤 전문성과 어떤 이 강단 결기를 통해서 좀 잘라내십시오. 요청이 많이 들어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하고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게
토요일 거의 자정이 다 돼서 이제 이 최저임금 상승이 결정이 됐는데, 정부에서 미리 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대책을 저희가 타임리하게 내지 않았더라면은 굉장히 큰 혼란과 비판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정부 대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긴 합니다만, 아무것도 없었더라면 더 큰 혼란이 있었을 거라는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은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좀 대책을 준비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장에 대한 말씀은 뭐 전체로 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한 가지 좀 첨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거시 지표가 비교적 괜찮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1사분기에 지금 1.1% 성장을 했는데, 또 앞으로의 성장 전망도 제가 조금 좋아질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저소득층 문제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통계가 작년 1년 내내 하고 금년 1사분기에 소득 1분위, 그러니까 소득 하위 20% 정도가 되죠. 그런 계층이 지금 소득이 감소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게 거의 임금소득인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장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질 높은 성장이 되는 거냐, 또는 질 높은 성장이 안 됐을 적에 과연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겠냐는 측면에서 저희는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점들을 좀 이 구조연결을 좀 해결하는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면서, 물론 주신 말씀처럼 우려되는 부분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고, 그 과정에서 많은 또 이렇게 충고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잘 참고 주신 것처럼, 저희도 이 TF에서 이제 이 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좀 감안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또 검토할 것도 많고, 또 이것이 예산 지원으로 하는 것에 대한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의 참여, 개입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재정으로 예산 말고 혹시 세조라는 뭐,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이제 이 TF가 가동을 해서, 앞으로 8월 말 정도까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고 촘촘하게 대책안을 좀 디벨롭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이 전달 체계 문제입니다. 이제 없던 체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고용부 등과 협의를 해가지고 충실한 안을 만들어서 좀 걱정하시는 것들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걱정은 이 정부가 굉장히 시장 개입을 많이 하고, 또 재정 정책을 통해 가지고 재정 수단들을 많이 이용을 해 가지고 지금 재정 부담을 많이 줄일 것 같거든요. 우리 부총리께서도 쭉 이제 기재부에서 근무하시면서 방만한 재정 운영의 결과가 뭘 초래한다는 건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이번에 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아마 정부 차원에서 이런 보완 대책을 마련한 것은 저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선례가 되면은 다음 정부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또 이 설사 지원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또 안심할 수 있는 재정 운영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잘 설명을 해 주십사는 말씀드리고, 그렇지 못하면 좀 부총리의 어떤 전문성과 어떤 이 강단 결기를 통해서 좀 잘라내십시오. 요청이 많이 들어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영세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이 부담을 좀 최소화 좀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의 감소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게 두 번째 방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초과 공급에 따른 수요는 부족하고 이런 게 많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내수를 진작하고, 이것이 결국은 잠재 성장력을 확충할 때까지 해보자는 그 세 가지 취지에서 이제 지원 방향을 했습니다. 지원 내용은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직접 지원이 있고요. 저희는 지금 한 3조 원 조금 내외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만 TF에서 좀 본격적인 작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카드 수수료를 포함해서 이제 간접지 한 1조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주사에서 만나니까 참 새삼스럽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잘
하셔서 우리나라 경제를 다시 반석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최저임금이 있잖아. 2018년도. 시간당 7,530원 결정됐고, 현재 지금 올해 기준을 보면은 1,060원 올랐잖아요. 이게 지금 영세 업체들, 자영업체들 또, 소상공인들 또 중소기업인들 참 굉장히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더해가지고 우리 부총리께서 또 그 재정 지원을 하겠다. 뭐 3조 이상 하셔가지고 좀 혼란스럽거든요. 이 최저임금 이렇게 올려놓고 어려우니까 또 세금으로 또 이게 지원하겠다. 이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아마 기존에 그 일하고 있던 많은 그 근로자들 해고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채용되기도 어렵고 한번 대책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또 정부에서도 또 많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좋은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합니다. 의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일요일에 이제 정부가 최저임금에 대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토요일 밤늦게 최저임금이 16.4%가 인상돼서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영세 소상공인이나 이제 중소기업인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최저임금대에 있는 많은 근로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만, 같은 영세 소상이나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대책으로 이제 일요일 경제장관 회의를 했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원의 큰 방향은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